호모 사피엔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파베르, 호모 로펜스, 호모 이코노미쿠스, 호모 밀리크로스스, 호모 알렉스, 호모 마지쿠스, 호모 루덴스. 인간의 본성과 특질에 따라 다양하게 인간 유형을 분류하는 이 시대. 그 중에서도 호모 루덴스가 뜨고 있다. 놀이하는 인간형을 상징하는 호모 루덴스는 세계적인 역사학자로 불리는 요한 하위징하를 통해 1938년 책으로 출판되면서 오랜 세월 사람들로 하여금 문명을 창조하는 중요한 덕목으로서 놀이를 고찰해온 고전이다. 문화가 놀이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문화가 놀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책은 장장 12장에 걸쳐 놀이의 본질과 의미, 놀이와 문화, 법률, 전쟁, 철학, 예술 등 각 영역을 방대히 아우르며 놀이의 발전 형태와 정신을 설파한다. 그렇다면 하위징하는 왜 호모 루덴스가 인간을 더 인간답게 표현하는 용어라고 확신했을까? 우리의 시대보다 더 행복했던 시대, 인류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감히 호모 사피엔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인류는 합리주의와 순수 낙관론을 숭상했던 18세기 사람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그리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그리하여 현대인들은 인류를 호모 파베르, 물건을 만들어내는 인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비록 인류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파베르,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라는 말이 사피엔스, 생각하는 이라는 말보다 한결 명확하지만 많은 동물들도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말 역시 부적절하기는 마찬가지다. 인간과 동물에게 동시에 적용되면서 생각하기와 만들어내기처럼 중요한 제3의 기능이 있으니 곧 놀이하기이다. 그리하여 나는 호모 파베르 바로 옆에,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와 같은 수준으로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을 인류 지칭 용어의 리스트에 등재시키고자 한다. 그럼 이러한 하위징하의 인문학적 통찰은 지금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저자의 바람대로 지금 우리는 놀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급속한 근대화를 통해 놀이와 일이 엄격히 분리된 지금, 문명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놀이의 개념은 유효한 것인지, 삶 자체가 놀이일 수 있는지, 책을 삼킨 TV, 즐거운 수다 속으로 들어가 보자. 안녕하세요. 책을 삼킨 TV 21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책은 세계적인 역사학자 요한 하위징하,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 호모 루덴스라는 책입니다. 네. 호모 루덴스는 놀이하는 인간. 일단 책에 대한 인상평부터 하시자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 저자가 결코 잘 놀지는 못했던 인간이었다. 책을 읽고 났더니. 역사학자잖아요. 네. 근데 과학도 놀이의 일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은 재밌게 썼을 것 같아요. 독자가 재밌게 읽는 건 별개의 문제고. 저는 못 놀게 하니까 이 책을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놀이가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몰같이하고 그렇게 생각하던 놀이를 경시하던 19세기 말에 태어난 저자가 뭐랄까요? 놀이는 좋은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어려운 학문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절규하고 있는 책이다. 꼼꼼하게. 사실 이 책을 갖다가 저는 저희가 왜 이 책을 읽고 나서 작가님한테 피드백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한이 있으니까 밤 11시에 연구실에 잡혀가지고 막 이거를 하다가 생각하니까 호모 루덴스는 무슨 호모 루덴스 그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작가님한테 이제 카톡을 딱 해가지고 도대체 갑자기 호모 루덴스 이 책은 왜 하게 된 거냐. 그렇게 했더니 이 책이 지금 굉장히 상당히 그 대중들의 반응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 책을 다 못 읽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제목에 혹해서
근데 저는 제목만으로도 저 그냥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호모 루덴스하고 그냥 놀이하는 인간은 이렇게 해도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그냥 이렇게 좀 새기는 거. 그 정도로도 읽은 효과는 충분하지 않을까. 하위징하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인데요. 중세 가을이라는 책은 사실 번역도 되어 있는데 이제 중세 가을 그러면 도대체 중세 가을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르네상스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근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위징하는 그게 아니다. 이제 그 중세에서부터 내려오는 말하자면 이런 놀이적인 전통 이런 거가 활짝 꽃 피운 것이 이제 르네상스고 그래서 그건 근대의 시작이 아니고 그나마 이제 18세기까지는 이게 계속해가지고 발전을 해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19세기가 오면은 이런 것이 죽는다. 그래서 근대에서 이제 그 시작이라고 얘기되는 르네상스를 갖다가 이렇게 새롭게 본 태제로 굉장히 사실 유명한 사람이죠. 그 19세기에 대한 판단이 저자의 판단에 대한 좀 부정적인데 이 다른 규정 호모 사피엔스나 호모 뭐 파베르나 로쿠엔스나 이게 본질적인 규정인데 호모 루덴스는 이분은 이제 역사적인 조망을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규정이면서 이게 어떤 역사적인 규정 호모 루덴스라는 어떤 그 이 인간의 어떤 본성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펼쳐졌고 어떤 식으로 억압되어 왔는가. 특히 아주 비판적인 거는 이제 19세기 공리주의라든가 이런 이제 사회 사상들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런 게 많이 억압됐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이제 조금 보여주고자 했던 걸로 이해가 돼요. 예.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 저자가 못 놀게 하니까 화가 나서 쓴 책이고 그러므로 역사는 결핍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저 나름의 결론을 가지면서 이미 결론까지 내면 안 되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못 놀게 하니까 이런 책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해야 되겠죠. 네,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하는 게 지금부터 할 일입니다. 근데 19세기에는 노동자가 많아지고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끝없이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에만 매여 사는 그런 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노동윤리를 확립을 해갔지만 근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은 특히 그 유럽 사회에서는 적어도 그 중심부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이 먹고 살만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노동이 좋은 거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 잡게 되면서 이 사람이 정말 그 못 노는 게 진짜 큰 사회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책을 쓰게 됐던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이 책의 의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의 의의나 뭐 시대의 한계 속에서의 이제 통찰의 날카로움 이런 거 굉장히 인정이 되는데 다만 이 그 주장을 논중해 가는 방식의 집요함 또 거기 집착하다 보니까 때로는 또 오버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속한 시대의 한계도 있잖아요.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안 맞는 주장들 그런 것들도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저는 점점 뒤로 갈수록 저자가 앞에 있다면 좀 때려주고 싶다. 그만 좀 해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긴 했습니다. 네. 이 책의 주장을 한마디로 하면 문화 이전에 놀이가 이미 있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놀이가 결국 문화를 만들어낸 거다. 그 얘기를 엄청나게 반복합니다. 엄청나게 반복하면서 집요하게 예를 들이대면서 그리고 또 언어에 굉장히 재능이 있다 보니까 온갖 언어들이 다 등장해가지고 어원들끼리 비교하고 자기가 아는 건 다 쏟아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랄까 간단한 이야기를 굉장히 엄청나게 길게 복잡하게 해놓고 뿌듯해하는 지식인의 특기 그런 지적 자뻑의 울부짖음 이런 게 저는 들렸어요. 보다 보니까 어쨌든 이 주장 자체는 동의하세요? 문화 이전에 놀이가 있었다. 문화 이전에 놀이가 있었다 내지는 문화 속에서 놀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놀이가 문화를 만들어낸다. 그렇죠. 그런 얘기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 주장이 그거죠. 네. 저도 동의가 되긴 합니다. 문화를 보는 시각도 이제 원래 뭔가 기능주의적으로 문화라는 게 아무 효용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 자체에
속의 논리, 문화 내적 논리로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실제적인 효용을 좀 갖는다는 기능주의적 접근도 있는데 저자는 좀 그거는 전혀 대척적인 그런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서 저는 좀 흥미롭고 문화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가진 어떤 이 저자하고 이렇게 좀 논쟁, 충돌 이렇게 시켜보면 좀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자가 왜 여기저기서 문화인류학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문화인류학에서 보는 문화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 자체를 어떤 문화. 사람이 그냥 먹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여기 그 필요에 의한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다 부여하게 되면서 인간이 인간다운 그 삶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런 게 이제 저자가 하는 얘기인데 그게 사실 문화인류학에서 하는 얘기하고 통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열심히 이제 주장을 또 읽고, 때로는 뭐 동의도 하고, 때로는 이건 좀 시대하고는 안 맞는 주장이다. 현대하고는 최소한. 이런 생각도 하다가, 결국은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게, 인간이 뭐 결국은 동물인데, 동물에서 진화해 왔는데, 어떤 동물도 노동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란 말이죠. 동물은 노동하지 않죠. 동물도 먹고 살 때 노동합니다. 잡아먹을, 짐승을 뭐 포식자가, 뭐 사자도 사슴을 잡을 때는 노동하죠. 노동하는데, 그런 먹고 사는 문제, 인간도 먹고 사는 문제, 여기서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제외한, 일상을 제외한, 나머지 문화 활동하는 게 본질적으로 놀이다라고 하는데, 동물도 마찬가지 아닌가. 결국은, 인간 아니라 동물도 그 행위가 대부분 놀이고, 속성이. 동물도 논다는 얘기는 해요. 저자도. 본질적으로. 근데 인간이 좀 더 정교하고 체계적이고. 어떤 질적인 차이가 조금 있겠죠. 그렇죠. 네, 사자들이 체계적이고. 축구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좀 더 창조적이고 뭐 그럴 차이 있어요. 놀이가 좀 더 전면화되어 있는 네.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인 규정이 가능한 그런 네. 거는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호모 루덴스라고 저자가 이렇게 과감하게 좀 근데 저는 이제 동물적인 본능에서 출발한 거란 얘기인데 지금 결국은. 파리가 자꾸 깨고 있어요. 실제로 꼭 나한테만 오는 것이 파리가 아니 이 사람을 알아보는. 저자의 대전제인데 놀이는 본능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본능적이면은 이건 놀이로 분류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는 직접적인 어떤 의도를 갖는 건 또 아니다. 놀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약간의 무목적성 그런 놀이.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왜 동물 얘기를 했냐면 파리가 자꾸 그러네요. 왜 얘기를 했냐면 이제 사자나 이런 포식자들이 먹이를 잡을 때 배고플 때는 먹고 사는 문제 거기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잖아요. 배가 부르잖아요. 데리고 놀아요. 먹이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근데 거기는 무목적성이에요, 진짜로. 그게 꼭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를 그 먹이를 기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놓아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더 체계를 갖추고 정교하고 그 놀이가 주는 쾌감을 만끽하기 위해서 체계화돼서 경쟁적 요소도 갖추고 그래서 놀이가 된 거지. 인간의 놀이도 동물적 본성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물이 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동물의 삶 속에서 그거에 차지하는 의미가 얼마나 전면적인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동물은 놀지 않는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출발은 똑같다는 얘기는 하는 네, 겁니다. 출발은 똑같은 거고 네. 사실 그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애들이 노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목적성이 있다 없다 그런 건 조금 나중에 생각해 보려고 그러고요. 근데 왜 놀면서 세상살이의 규칙을 배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해보다 보면은 원래 그게 꼭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말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말장난을 해가면서 이 말이 이렇게 써도 되는 말인가 아닌 말인가 이렇게 말하면 정말 주먹이 날라오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 그 세상의 규칙도 배우게 되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저는 그게 저자가 약간 덜 주목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놀이에서 어떤 목적성을 배제하다 보니까 이 놀이가 갖는 교육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아이를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그 기업들에서 일부러 이게 창의적인 사고나 뭐 개발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놀라고 이렇게 일부러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가서 주로 하는 게 이렇게 뭐 아이들을 생각해내야 되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노는 거.
뭐 이렇게 짜여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에서는 일과 놀이, 일과 뭐 학습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잘 분리되지 않는데 하위징하는 일상하고 놀이, 노동하고 놀이를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좀 너무 좀 소홀히 다루지 그러니까 않아요. 일상에서 벗어나는 게 놀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는 말인데 그 일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꼭 공간적이거나 시간적으로 이렇게 딱 구획이 되어지질 않고, 그러니까 일상을 살면서도 일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말을 하지만 말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어떤 그 규칙성 같은 거를 갖다가 이게 어떤 게 왜 그 규칙인지 어떤 게 경계인지를 갖다 이렇게 시험하면서 그것을 왜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 행동 안에서도 이것이 일상이기도 하고 일상을 넘어서는 놀이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사고가 좀 이제 호이징한테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면 이 책의 정의에 따른 호모 루덴스적인 인간이신가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뒤에서 사실 토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총수가 네. 맨날 자기가 논다 이거 굉장히 잘 노는 사람 같이 얘기하지만 호모루덴스인가 그걸 가지고 뒤에서 토론을 했는데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일단 그 본인이 한번 입증을 해보시죠. 모친에게 한번 혼난 이후로 만화책을 평생 읽지 않는다는 노자님을 일단 비판하고 싶고요. 뒷자리에서는 오히려 로자님이 제일 오히려 호모루덴스에 가깝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게 하유징하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시가 놀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언어가 놀이다 이런 얘기는 하고 그런데 문학이. 네, 문학. 네. 뭐 그런 본인이 거가 언어학자라서 놀이라고 그런데. 하면은 이제 독서를 포함해서 그러면 전 충분히 이제 그 즐기면서 놀고 있긴 하는데 자랑할 일은 아니고요. 근데 저는 그게 뭐 일이기도 하니까 저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놀이고 어디까지 일 노동인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내가 읽을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읽었는데, 왜냐면은 결국 이제 인생의 웬만한 행위들이 다 놀이라는 얘기인데, 그냥 그 자체로 놀이라고 얘기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을 읽을 때 그냥 우리가 노는 것이 다 놀이다라고 가져가면 이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이 책의 의의도 살리는 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책의 오늘 저자의 말씀을 잘하시는 거 상당히 논리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아니에요. 유인. 저자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논다고 생각하지만 그 노는 것이 진정한 놀이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거를 갖다가 알려주는 책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 말이 그겁니다. 그렇게 진정한 놀이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 진정한 놀이를 굉장히 관념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하나의 개념을 잘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저자가 잘 놀지도 않았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잘 그러니까 놀지도 우리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려서 그러니까 어떻게 놀아야 왜 잘 노는 건가 그런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 게요. 사실 정말 시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논다 그러고 나오는 예는 사실 가슴에 와닿지 않는 예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슴에 와닿는 예가 없어요. 거꾸로. 오시기 전에도 이 가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법률과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죠. 법률 그러니까 아니면 이 재판 같은 게 사실은 그 놀이에서부터 발전을 해온 것이다. 그런 저자의 논지 자체는 이해가 상당히 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막 그 18세기 내내 그래서 가발 쓰고 다녔고 가발이 유행을 했다는 게 왜 그 놀이라 그럴 때는 이게 정말 이게 무슨 호모 루덴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고 그랬어요. 더구나 그 법정에서 가발을 쓰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 신변보호, 저기 법정에 있는 법관들이 자신이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면 원고나 피고나 둘 중에 하나가 불리하잖아요. 그럼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 비슷하게 보이려고 그 가발을 쓴 걸로 알아요, 법정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신분을, 왜냐하면 가발이 굉장히 비싼 거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치품.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그 17세기 뭐 이럴 때, 17세기 바로크 시대를 계속 얘기하는데, 이런 가발 유행했던 그 시대에 법정이 야외에 있었답니다. 추워서 가발을 썼다는. 저는 땡볕 때문에 쓴 줄 알았어요. 그게 이 호모 루덴스적인 입장에서
과도한 해석이 여기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이제 실제적인 그런 어떤 기능성, 목적성을 가지고 쓴 거다 하게 되면 이제 저자 주장에 조금 안 맞는 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소송, 법률하고 연결한 부분에 보면은 이제 소송 혹은 재판이 가지고 있는 논리의 속성을 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경합이고 경기다. 서로 약 올리면서 거기에 이제 계속 아곤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아곤이 그리스어로 경기라고. 왜 자꾸 아곤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라고 하지. 어쨌든 아곤적인 요소가 이 안에 많이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면 또 솔깃해요. 그렇구나. 법률에 또 그런 요소가 분명히. 법정 영화들은 확실히 그런 걸 보여주죠. 네,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이렇게 대결 경합. 그렇죠, 그렇죠. 판결도 보면은 판결 결과를 놓고 뭐 내기를 했었다. 사람들이 예전에도 뭐 거기서 논의 요소가 다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 관점에도 읽다가 처음에는 솔깃하다가 이게 좀 한계가 있다 싶었던 게, 그것은 법률 그 자체가 아니라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소송이나 판결처럼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논리적 요소지, 법률 그 자체는 사실은 논리보다는 직접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법률 그 자체는 논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유럽은 아마 좀 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특히 네덜란드는 훨씬 이제 조그만 정치적인 공동체였고, 깔뱅주의가 나쁜 것도 있지만 사실 또 그 사람들끼리는 상당히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그랬던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좀 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옹호를 하면 드는 것이, 한국의 이제 국회를 보면은 놀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더라고요. 아니, 저는 오히려 한국 국회를 보면 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뭐 격투기라든가 그러니까 헤드락이라든가 좀 다른 종류의 이런 논리적 요소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근데 격투기도 다 놀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 TV를 봤더니, 영국에서도 국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왜 저기 국회의장이 있고 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봤더니, 그건 정말 이렇게 더 이렇게 잘 짜여진 규칙 속에서 노는 것 같이 놀더라고요. 이 저자가 정치를 이제 연결해서 정치를 놀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잖아요, 보면. 근데 그 주장을 하다가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영국식 의회 민주주의가 왜 잘 작동할 수 있느냐, 그 얘기하면서 그 속에 이제 유머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머가 일종의 윤활유로서 의회 민주주의를 잘 작동하게 한다. 영국에서는 그게 통했나 봐요. 아니, 영국에서는. 그렇기도 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의회다. 그러니까 제대로 다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대변해주지 못하는 저들만의 리그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는 그렇게 하고 노는지 모르는데, 실제로는 그 자체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같이 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정치 참여자들에겐 놀이지만 그 네. 바깥에 그렇죠. 네. 배제되거나 아니면 방관자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아닌 거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질문을 했어요. 제작진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호모 루덴스적 사고란 무엇인가? 네,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장담하고 하건데 제작진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하여튼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예, 저는 여기 무동희님이 쓴 거를 봤는데요. 직장을 놀이터라고 생각하라는 사장님의 주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아마도 호모 루덴스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직장을 놀이터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많이 읽으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지금 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분도 왜 직장이 어떻게 놀이터가 될 수 있냐라고 항변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저자의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제대로 개기시는 게 호모 루덴스적인 사고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신혼님이 달아주셨는데, 제가 신혼이라 그런지 요즘 밤마다 호모 루덴스랑 살걸랑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밤마다 호모 루덴스요? 아니 저는 이게 어떤 건지 잘 상상이 안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어떻게 체력이 해야지. 넘치는 때죠. 그러니까 신혼 때는. 기능성이나 목적성이 제거돼야 되거든요. 무상의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네. 상당히 궁금하네요. 뭐 저는 이게 좀 와닿았어요. 달인 프로그램 보면 단순 노동을 리듬감 있고 재빠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 일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인 관점에서는 일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호모 루덴스적이지 않다. 라고 저 나름대로 정리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왜 달인 프로그램 나온 분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일 자체가 가진 재미와 리듬감을 찾아내잖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은 좀 더 빨리, 좀 더 즐겁게.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그 조잡한 발명품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어디 장갑에 끼는 도구, 뭐를 뭐 하게 하는 도구, 그러고 정말 그 달인 분들을 보면은 다들 명랑하시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하는 일의 완성도를 높이고 자기가 더 즐거우려고 보통 그러거든요. 그런 게 호모 루덴스적인, 저는 호모 루덴스적인 인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해본 적이 없고, 저희가 딴지일보를 시작할 때나 또는 뭐 나는 공수사를 시작할 때나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할 수 없고. 요 안 되면 할 수 없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되면 할 수 없고, 요 안 되면 할 수 없고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일이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안 되면 할 수 없고라는 태도 속에 이거를 내가 이거 아니면 끝장이야. 대단히 심각하고 엄숙하고 긴장되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최대한 즐겁고 재밌게 해볼까. 나 스스로가 흥이 나고 재밌을까. 그러니까 호모 루덴스란 책을 읽으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미 그게 이제 체화돼 있어서. 그래서 읽다가 이분은 참 힘들게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본인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한 것이, 이분은 자신의 주장이 혹여 작은 빈틈이라도 있을까봐 본인이 가진 모든 지적 능력을 동원해서 모든 그 구멍을 다 막으려는 노력을 하신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거든요.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원래 답답한 일을 해요. 그거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제작진이 본인이 각자 그렇게 일이 아니라 어떤 놀이가 되어 몰입한 경험이 뭐가 있냐, 구체적인 사례를 들라고 귀찮게 요구를 하네요. 네.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지금 아니 정수님은 지금 계속 얘기가 나는 인생이 놀이고 호모 루덴스를 내가 다 채워왔는데 니들이 나를 아는데 도대체 이 책을 왜 읽느냐, 거의 지금 나를 봐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요. 제가 이제 무려 이제 3년 전입니다. 제가 98년에 딴지일보를 처음 만들었어요. 한 달 만에 뚝뚝뚝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데 1년 동안 집 밖에 3번 나갔어요. 근데 그 3번을 일부러 안 나간 게 아니고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여기 빠져서. 그리고 1년 만에 퍼졌죠. 에너지가 고갈돼가지고. 이러다가 죽고 만다. 근데 그렇게 그게 이제 일이 아니라 재미가 됐기 때문에 사실 그게 그만큼 갈 수 있었거든요. 루덴스적 태도가 가지는 파워가 있긴 확실히 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루덴스가 될 수는 없다. 네, 그 얘기를 또 한번 토를 달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블로그 활동 같은 게 그 무상성하고 조금 관계가 있거든요. 보상이 없어요. 네. 물론 딴지보다 저는 보상이 없었어요, 네? 처음에. 실제 보상은 가끔 이제 온라인 서점에 땡스투라고 이제 책 구입할 때 저희가 참조하게 되면 1% 적립이 돼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50원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많이 들어올 때는 한 2,000원 들어온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거에 그렇게 이제 수입이 들어온다 그러면 다들 코웃음을 치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이거는 정작 중요한 일, 뭔가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계와 관련된 일이 있어도 그거를 팽개치고. 그렇죠. 예, 이거 네. 밤새서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런 조금 기질이 좀 있는 거죠. 일이나 이런 거보다도 뭔가 논리적인 본성, 이게 인간에게 좀 우선할 때도 있지 않나. 예. 자,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이 계속 그 놀이에 대한 그 강조를 하면서도 이분 역시 시대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한 게,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일과 놀이가 분리되면서 놀기만을 위한 놀이가 탄생했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퇴폐적이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데, 그래서 이제 삶과 이제 놀이가 일체가 된 고대의 그런, 놀이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책 전반에 계속 깔려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결국은 그 쾌락을 좀, 개인의 쾌락을 불편해하고 죄악시했던 역시 100년 전의 세계관을 본인도 숨막혀 하면서도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남을 해치지 않고 자기 파괴적이지 않으면 그냥 그러니까 그 쾌락 그 자체도 저는 미덕이고 건강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이. 충분히. 근데 이제 이분은 그 시대 한계 속에서는 그런 쾌락 자체는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왜 나 자신 하나가 물론 다르게 사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노동, 그다음에 어떤 그 돈벌이를 위한, 그러니까 왜 가치를 위한 일만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하나의 그 놀이 안에 있는 게임과 같이 그냥 자의적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놀이로 보면서 뭔가 새로운 그 놀이판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러니까 힘을 사람들이 획득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혼자 재밌게 산다는 건 시작이긴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다는 물론 생각을 그렇긴 하거든요. 하죠. 근데 저는 이제 혼자 재밌어도 그러니까 이 저자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거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러니까 기여하지 못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는 개인의 쾌락이 죄악시되는 태도를 유지하는데, 저는 그게 사회에 특별히 기여하지 않고 남을 않더라도 남을 해치지 않고 자기 파괴적이지 않으면 자기가 만족하는 쾌락도 죄악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가 굉장히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저자는 그런 쾌락은 퇴폐적인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시각을 유지하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그 시대의 한계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그 놀이만 조금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저자가 스포츠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치, 전쟁 이런 것도 놀이와 관련해서 이제 좀 조명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약간 집단적인 놀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규모가 좀 다르고, 좀 다른, 그러니까 저희가 이 통념을 조금 이렇게 바꿔놓는 시각이어가지고
저는 이 뒷부분에 그 대목 나올 때는 좀 재밌게 읽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제 전쟁을 놀이로 볼 수 있을지 아이들이 물론 장난으로 이렇게 전쟁 놀이 같은 거 하긴 하지만 실제적인 전쟁 같은 경우에 그 만약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상당히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청동기 이전 정도. 그렇죠. 네. 중국에선 춘추 전국 시대에 저렇게 했다 그래. 춘추 시대하고 전국 시대하고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50보 100보란 말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도망갈 때 이쪽에서 이제 전쟁이 져가지고 이렇게 도망갈 때 50보 도망가고 100보 도망가는데 100보 도망가면 안 쫓아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의 룰이 있어가지고 그 이상은 그냥 봐준다, 살려준다. 그 전까지만 쫓아가서 잡으면은 포로로 하는 거고 그 이상 도망가면 그냥 도망가는 거로.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악착같이 뭐 이렇게 다 뭐 몰살시킨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닌 그런 전쟁에서는 뭐 좀 놀이라는 게 조금 말이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예. 책에 보면 그 사례 중에 그 생포한 적의 포로들을 갖다 얼마나 잘 대접해가지고 후하게 해서 대접해서 보내는가가 사실은 이쪽 그 승리한 사람의 그 권위와 뭐 명예를 네.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는데 그 기사도에서 나온 명예 코드 뭐 이런 네, 얘기하면서. 네. 네. 근데 사실은 지금 그게 현대 전쟁이 물론 달라졌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시대에도 왜 그게 통하는 전쟁이 있고 통하지 않는 전쟁이 있고 그런 얘기들이 과연 이 안에서 지금 녹아날 수 있냐. 그래서 어떤 정말 관념적으로 호모 루덴스 그다음에 이제 그 놀이라는 게 문화에서 가지는 어떤 기능이나 아니면 중요함 이런 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좋지만 이게 정말 그 현실 세계를 이해할 때는 조금 주의 깊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원래 이제 놀이라고 하면은 민간인은 공격하지 않고 그런 이제 그렇죠. 룰을 지켜야 되고 포로일 경우에는 포로에 관한 뭐 제네바 협정 같은 걸 준수해가지고 일부 그렇게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막 포로 수용소에서 철학책 쓰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연극 공연도 하고 그 정도는 뭐 이렇게 어떤 그 규칙을 지켜줬으니까 그렇게 된 거긴 하지만 근데 아우슈비츠도 있었잖아요. 일부 현상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저자는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어떤 향수나 기대나 이렇게 당위적으로 이래야 된다 이런 거예요. 현실이 이렇다기보다는 그게 해석이라기보다는 사실 바람이 그 과학의 혹은 뭐 학자의 주장 논거처럼 등장한 거죠. 자신의 바람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상대방 전쟁 끝나고 나서 불러서 조인식 해주고 그 신사 젠틀맨 여기서 표현대로 젠틀맨 대우를 해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긴 수컷이 쇼하는 폼 거다. 잡는 겁니다. 이긴 수컷이 요 정도 하면 내가 더 돋보일까 봐 폼을 잡는 근데 것이.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도 이해를 대접해 주는 거는 내가 돋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 있는 거고 그런 고려 대상에도 안 그것도 안 들어가는 들어가는 사람들이 것도 있죠. 있지 네. 않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호모 루덴스나 이렇게 호모 뭐뭐뭐뭐 이런 책들을 갖다 읽을 때마다 제가 혼자 이제 하는 생각이 이게 인간에게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거냐. 아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인간이면은 다 이렇다는 거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할 건지 그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후자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인간이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간에서 늘 거냐 뺄 거냐의 문제가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쨌든 관념적으로 우리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다 인간이고 인간의 형상을 했으면 다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전만 해도 사실은 왜 남자하고 여자하고 왜 뭐 참정권을 주고 안 주고 그래서 시민으로서의 차이를 두고 그다음에 노예냐 아니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유태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그 차이를 두둔 세상에서 과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 호모 루덴스다 그래서 인간다운 인간이라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을 갖다 넣고 있었느냐 그럼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같은 한계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좀 예리하신데요? 재밌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우슈비츠의 네. 간판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노동이 너를 자유롭게 하게.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보면은 딱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가봤어요. 가보셨다면서요?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하위징악 구호로는 놀이가 뭐 이렇게 저렇게 그렇죠. 네. 근데 아우슈비츠에서 말하자면은 유태인들을 놓고서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얘기가 요즘 너의 그 직장을 갖다 놀이터로 생각하라는 말하고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겹치면서 저는 몹시 이렇게 그 사장의 뭐랄까요? 사장의 진화죠. 사장이 진화해서 얘들을 일이 아니라 놀이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면 좀 더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 누덴스적 사고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그것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리고 요즘 휴가도 꼭 재충전을 해가지고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오로지. 그러니까 뭐 월차하고 연차하고 합쳐가지고 뭐 연수를 가라는 등 자꾸 그런 강요를 하고 거기다가 그 크레딧 카드 광고하면서 신용카드 광고할 때 그러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당신 떠나라. 놀아라 그러는데 꼭 열심히 일을 좀 놀면서 계속 놀면 안 되나요? 해야만 떠날 자격도 있는 거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떠나지도 말라는 거고 떠나는 거의 목적도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거고 다시 관련이 돌아와서 되고.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재충전하라는 의미죠.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이제 크레딧 카드가 있으니까 이 신용 카드를 발부 받아가지고 이걸 들고 놀러 가라고 그러니까 참 씁쓸하더라고요. 양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노동주의, 노동 이데올로기에 대한 일종의 해독제로서의 호모 루덴스도 있고 오히려 이제 잘 쉬어야지 더 잘 일한다. 거기에 이제 이게 포섭되는, 거기 이용되는 호모 루덴스도 있고 잘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못다 읽은 책더미들 먼지 쌓인 내 기타와 일주일 밀린 내 짠들아 미안하다 다음엔 꼭 놀아줄게 싱숭생숭 오늘따라 왠지 더 그래 근질근질 참을 수가 없어 밖에 나가서 놀자 우리가 항상 목적지에 최단 시간 이렇게 빨리 도착하고자 하는 어떤 효율 만능주의, 길을 잃어버리는 어떤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서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오한 의미가 있어서 이것만을 진지하게 파고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고 뭔가 그런 경계를 허무는 것이 거기까지 나아가야지 정말 놀이하는 인간이다. 일을 좀 더 즐겁게 할 수는 없을까? 자기가 자기로 사는 것을 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태도. 그런 태도라면 결국은 루덴스적인 태도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본주의의 직업은 기본주의라고 주장하는 겁니다.